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쿼터백을 압박하는 방법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전술 85년도 베어스, 85 베어스의 46 디펜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46 디펜스의 전술적인 골자는 즉 D라인맨 뿐만 아니라 세이프티하나 라인베커들을 모두 블리치시킨다였습니다. 자, 이 블리츠라는 용어와 컨셉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수비들은 크게 세 가지 포지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선 수비는 D라인맨이라고 부르는 선수는 있는데, 이들은 가장 일선에 손을 땅에 꽂은 채 마치 수모 선수들의 대계자세와 같은 자세를 취한 채 플레이의 시작과 함께 상대 오라인을 뚫고 백필드, 그러니까 공격진의 뒷공간으로 새들어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요. 이들이 대부분 쿼터백을 압박하는 역할을 해냅니다. 쿼터백을 압박해야 하는 동시에 일선에서 러닝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틈을 메꾸기도 해야 해서 덩치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은 라인베커지들인데, 이들은 D라인맨의 뒤에서 기마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D라인맨이 1차적으로 러닝백이 뛸 틈들을 막아주면 그 러닝백들을 직접 태클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아니면 뒤로 빠져나와서 상대 타이트엔드나 리시버들이 필드의 중앙 지역에서 이뤄지는 패스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D라인맨에 비해서 운동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D라인맨보다 훨씬 가볍기는 하지만, 역시나 체중이나 체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클의 에이스들에게 덩치와 힘이 상당합니다. 다음은 이선 수비들인데요. 이들은 상대의 와이드 리시버들이 열리지 않도록 줄기차게 따라다니거나 지역 수비로 패스받을 공간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체스에서의 부룩마냥 필드를 종으로 빠르게 뛰어다니는 리시버들을 막기 위해 이들 역시 매우 슬림하고 주력에 굉장히 큰 특기가 있죠. 자, 그럼 아까 전통적인 그리고 아까 기본적인 수비에서는 쿼터백을 향해 쇄도한 선수들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최일선에 있는 D라인맨입니다. 3에서 4인의 D라인맨 외에 라인베커나 코너백들은 그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인 러닝백을 태클하거나 혹은 와이드 리시버를 마킹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이걸 맡지 않고 쿼터백을 향해 깜짝 쇄도를 하게 되면 이걸 블리치라고 부릅니다. 쿼터백과 오라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쇄도에 들어서 깜짝 플레이라는 것이 이 플레이의 생명인데요. 그만큼 보통 블리치하는 선수들의 순간 스피드가 뛰어날수록 더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베어스의 46 디펜스는 이런 블리치를 아주 노골적으로 무려 4명이나 블리치를 할 수 있도록 D라인맨에 추가하면서 막강한 선수진 시너지를 일으켜서 NFL에서 거의 최초로 수비가 성공권을 가지게 된 역사상 최강의 수비 중 하나였는데요. 이 플레이가 다른 팀들에게까지 엄청나게 퍼지지 못한 이유는 물론 선수진의 차이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블리츠의 엄청난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리츠, 특히나 베어스의 46 디펜스는 라인베커진 모두를 일선, 그것도 중앙 일선에 배치하면서 노골적인 블리츠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는 그만큼 중앙이나 외곽의 빠른 패스에 극도로 취약하게 됩니다. 베어스의 경우에는 당시 룰로 허용이 되던 코너백들의 매우 공격적인 초반 맨마킹과 명전 수비수이자 중앙 라인베커인 마이크 싱글테리의 지능적인 상대 공격 파악 능력, 엄청나게 강한 태클 능력을 기반으로 한 어마무시한 중앙지역 장악 능력으로 상대의 빠른 패스들을 차단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리스크가 큰 전술은 사실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극단적인 블리츠 전술이었던 46 디펜스는 역으로 현 NFL에서 가장 대세가 되는 리시버들을 넓게 펼쳐서 빠른 템포로 패스를 하는 스프레드 오펜스를 물고 오게 됩니다. 즉, 공격팀들이 이 베어스의 수비를 막기 위해 블로킹에 특화된 타이튼도 넣어보고 러닝백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 극단적인 블리치 전술을 상대로는 언제나 지는 싸움이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아예 전장을 약간 바꿔버린 느낌인 건데요. 기존의 블로킹을 위해서 계속 선수를 넣었던 전술에서 오히려 러닝백과 타이트엔드 등의 선수들을 필드의 외곽으로 퍼뜨려서 제 아무리 훌륭한 라인베커라도 물리적으로 혼자 이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서 쿼터백은 블리츠가 오는 걸 보자마자 그쪽 방향에 있을 선수한테 짧은 패스를 툭 던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스프레드와 같은 전술적인 컨셉은 리그의 평균 수준이 다소 낮아서 특출난 선수들의 운동 능력을 극대화했던 대학 리그의 수요와도 딱 맞아 떨어지면서 대학 리그에서 엄청나게 득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튼 이런 전설적인 이유 외에도 여러 룰의 변경으로 코너백들이 리시버를 상대로 더 피지컬하게 압박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미들 라인베커도 과거에는 공포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이 필드의 중앙을 굉장히 강력하게 장악했는데, 이마저도 각종 룰의 변화로 시행하기 어렵게 되면서 중단거리 패스가 NFL의 모든 공격팀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면서 스프레드 오펜스가 더 부흥했죠. 일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의 미들 라인베커들, 특히나 앞서 말한 마이크 싱글테리어 같은 라인베커들의 중앙지역 태클은 진짜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리시버가 공을 잡기도 전에 양쪽에서 쇄도에 들어와서 몸이 꺾여버리도록 태클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라인베커들이 리시버가 공을 잡도록 내준 뒤에 한 명이 공중에서 공을 잡으면 리시버를 잠깐 붕 들고 있으면 그대로 다른 리시버가 와서 갖다 박는 등 그야말로 이 중앙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수비들의 마인드가 어땠냐면 경기 초반에는 중단거리 그래 좋아 내준다 몇 번 내줘도 이러한 극악무도한 태클을 계속하게 해서 이러한 중단거리 루트를 밟는 리시버들의 머릿속에 공포를 심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뭐 처음에 한두 개의 패스는 잡을 수 있어도 한 후반 되면 이 팔을 쭉 뻗어서 공을 잡아야 할 상황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에 팔을 쭉 못 뻗고 웅크리게 되면서 패스를 아예 못 받게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중앙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명전 리시버이자 NFL에서 가장 터프한 리시버 중 하나였던 마이클 어빈조차 필드의 중단거리 루트에 들어가는 작전을 하달받은 경우에는 플레이가 시작하기 전에 시작선에서 대치하면서 해야 돼 여기서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계속 먹으면서 엄청난 공포에 맞서면서 루트를 밟아야 했다고 회상을 할 정도로 훌륭한 미들 라인베커들의 강력한 태클을 기반으로 한 공포를 이용한 중단거리 장악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무방비의 상대에 대한 태클을 금지하는 각종 룰의 도입과 함께 이전 영상에서 언급된 스크린 패스를 비롯한 다양한 중단거리 플레이들의 전술적 발전으로 더 이상 이렇게 무지막지한 숫자의 수비를 블리츠하는 전술은 기본 전술로서의 활용성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이 D라인맨들의 숫자를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NFL의 수비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NFL의 수비는 필드를 매우 넓게 쓰는 공격진, 그리고 운동능력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공격진, 스크린과 같은 초단거리 패스들을 전술의 기본으로 사용하는 공격팀들을 상대로 이 넓은 필드를 구석구석 막기 위해 정말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필드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에 일선 수비의 숫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쿼터백이 시간을 무한정으로 내주면 NFL의 쿼터백과 리시버들은 그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사실 언제든 패스할 곳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어진 일선 수비의 숫자로 쿼터백을 압박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현대 NFL의 수비 코치들은 소수의 선수들로 쿼터백을 압박을 만들기 위해 85 베어스의 4-6 디펜스의 수비가 가져오는 여러 효과 중에 우리 D라인 에이스가 O라인과 1대1 하게 된다는 컨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전술적 움직임 더블 머그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이킹스의 전 감독이자 오랜 기간 리그 탑급 수비 코치였던 마이크 지머는 아까도 말했던 수비의 딜레마, 소수의 일선 수비로 압박을 일으켜야 한다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창의적인 블리츠를 선보이게 됩니다. 초기 대부분의 블리츠는 D라인맨이 아닌 다른 선수, 뭐 라인베커나 코너백이 깜짝 쇄도에 들어오는데 초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 짐머의 블리츠 컨셉은 조금 달랐어요. 짐머는 오히려 이렇게 노골적으로 블리츠를 하는 것 같은 배치를 처음에 보여주면 오라인들이 그 깜짝 블리츠를 하는 선수에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시선이 블리츠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쏠리게 되면 역으로 D라인 에이스들이라는 오라인의 집중 견제가 조금 헐거워지는 것을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비밀은 바로 3인 혹은 4인의 D라인 사이에 즉 정중앙 라인베커 2명을 끌어다가 내려놓는 겁니다. 이 2명의 수비 즉 더블, 이 중앙을 강탈, 머그한다고 해서 더블 머그라고 불리는 전술인데 아무리 외곽에서 돌아 들어가는 애쉬 러셔들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오라인 입장에서 사실 가장 끔찍한 것은 라인의 중앙 부분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곳이 뚫리게 되면 그야말로 수비는 최단거리로 순식간에 쿼터백을 향해 닥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라인도 센터 그리고 양쪽의 가드까지 무려 3명이 이 안쪽을 막게 되죠. 이렇듯 언제나 오라인이 수적 우위를 가지는 라인의 정중앙에 2명의 수비가 내려오는 행위는 오라인의 입장에서 긴장을 하게끔 만듭니다. 오라인은 수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이들의 블리츠를 경계해 기존에 맞던 블로킹 임무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오라인이 내려온 2명의 수비에 맞춰 기존의 1대1 혹은 2대1로 진행하려던 블로킹을 바꾸고 플레이가 시작하면 정작 이 내려온 라인베커들이 쇄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것도 막지 않고 얼타는 오라인맨의 발생을 하게 되고 수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1대1 매첩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2명의 라인베커들은 D라인맨에 준하는 패스 능력을 가져야 오라인들이 이들을 경계해 블로킹 전술을 변경하고 동시에 뒤로 빠졌을 때 그만큼 패스 수비에도 능한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마이크 제이머의 바이킹스 임기간 중에 전성기의 앤소니 바, 에릭 헤드릭스 같은 다재다능한 라인베커들이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 보면 콜츠에서 4명의 D라인맨이 고루 퍼져 있고 라인베커 둘이 중앙의 센터에 위치합니다. 플레이가 시작되면 이 라인베커들이 쭉 뒤로 빠지죠. 자 근데 한 번 더 꼬아서 콜츠 에이스 수비수 레너드가 빠지는 척하다 한 템포 늦게 달려듭니다. 제규에스의 러닝백이 반응이 조금만 늦었다면 그대로 색이 나오는 상황이었을 건데요. 하지만 러닝백이 레너드에 반응한 만큼 또 다른 콜츠의 슈퍼에이스이자 D라인맨인 드포레스 버크너가 1대1이 되면서 그대로 색이 나오죠. 이 플레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꼬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라인에 2명을 놓은데 이 라인을 옛날과 달리 100% 좀 순수하게 다 돌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돌격을 시키는 척하다 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오라인에 혼선을 주는 게 가장 1차 목표인데요.
AD5 베어스의 4-6 디펜스로 들고 나온 모토는 일선에 압도적인 수량을 배치해 노골적으로 너희의 오라인과 1대1 혹은 노블로킹 상황을 만들 것이고, 이어지는 압도적인 파워로 쿼터백 압박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두가 굶주린 늑대마냥 달려들었기 때문에 누가 쿼터백을 향해 먼저 어떻게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에 오라인과 쿼터백이 초긴장을 해왔다면, 현대의 NFL은 저 당시에 투박함에 비해 굉장히 세련되었죠. 라인베커들을 일선에 배치하는 것 자체는 동일하지만 다재다능한 라인베커들의 선임과 운용으로 오라인과 쿼터백은 일선에 있는 선수 중에 누가 달려들지에 대해 초긴장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 달려들지 모르게 되는 상황의 가장 큰 이점은 오라인이 모두를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수비의 입장에서는 3-4명의 소수의 D라인맨과 혹은 라인베커로 쿼터백을 향해 러시를 하게 되어도 노는 오라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팀 내 에이스 수비들, 현 NFL에서 미친 피줄과 같은 D라인맨, 아까 말했던 버크너나 마일스 게릿이나 에런 도널드 같은 수비진의 에이스들이 오라인과 1대1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한쪽의 선수준의 수비를 몰아넣는다거나 여러 방법으로 현대 NFL은 소수의 D라인맨으로 세도를 하면서도 플레이 시작 전에 일선 수비의 배치를 다양하게 꼬면서 오라인을 혼돈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결국 목표는 이 모두가 쇄도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자신들의 에이스가 1대1만 위치하면 된다는 상황인 걸 깨달은 겁니다. 즉, 베어스의 4-6 디펜스의 효과 중 하나인 에이스의 오라인과 1대1을 극소수의 수비수만 투자하고 패스 수비도 단단하게 하면서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오늘날 NFL의 수비 패스러시, 그것도 쿼터백 압박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